처음 출시된 지 6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초에 3개씩 팔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0억 개 이상 판매됐고 175cm의 키에 36, 18, 33의 비현실적인 몸매로 오랫동안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미의 기준을 획일화 한다며 비난을 받기도 했고 성형 중독이나 거식증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인형. 오늘은 바비 인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916년 11월 4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가장 큰 도시 덴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스 모스코. 먼 훗날 전세계 어린이들의 친구 바비 인형을 만드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린 루스는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루스는 한 남자와 결혼하여 LA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루스의 남편 엘리엇 핸들러는 루스가 16살 고등학생 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북앤드나 캔들 홀더 같은 가정용 제품을 연구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했는데 이후 핸들러 부부는 함께 차고 하나를 얻어서 엘작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선물용품이나 의상보석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회사는 점점 성장하여 2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이 되는데 하지만 핸들러 부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1942년 디자이너 해럴드 맷 메슨과 협력하여 액자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1945년이 되자 회사를 정식으로 합치게 되면서 회사 이름을 마텔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마텔사가 만들었던 어린이용 우쿨렐레, 우케어두들이 성공적으로 팔리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장난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1955년 디즈니가 제작한 TV 시리즈인 미키마우스 클럽이 ABC 방송국을 통해 방영됩니다. 디즈니와 ABC는 마텔사에 1년 독점 스푼을 제안하게 되는데 1950년대 당시는 텔레비전이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난감 광고는 카탈로그나 박람회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루스 핸들러는 마케팅에 남다른 시각이 있었고 마텔사를 미국 최대 장난감 회사로 만들기 위해 회사 자본의 거의 대부분이었던 5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초대박이 났고 마텔사의 연간 매출도 500만 달러에서 1400만 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루스 핸들러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바바라. 어느 날 루스는 바바라가 종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루스는 바바라의 놀이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바라는 어린아이였지만 종이 인형과 대화하며 옷을 입혀주기도 하는 등 놀이 안에서는 엄마 역할을 하며 어른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루스는 장난감이라는 것이 막연히 가지고 노는 것을 넘어서서 어른의 모습을 모방하면서 학습하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어린 소녀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인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16살이나 17살 정도의 역할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가슴이 평평한 인형으로 놀기엔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스는 마텔사에 인형 제조를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던졌지만 대부분 남성들이었던 경영진은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56년 그녀는 스위스를 여행하던 중 독일 인형 하나를 발견합니다. 빌트 릴리. 이 인형은 독일 유명 신문의 성인용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피규어 인형이었는데 남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육감적인 몸매를 강조한 성인용 인형이었습니다. 루스는 이 인형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인형의 디자인을 수정한 뒤 딸 바바라의 이름을 따 인형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1959년 3월 9일 국제 토이 페어에서 최초의 바비 티네이저 패션 모델이 출시됩니다. 최초의 바비는 11.5인치의 크기로 제작됐는데 금발과 흑발에 포니테일 머리를 한 두 가지 버전이 있었고 얼룩무늬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있었으며 빌트 릴리와 같이 눈동자가 옆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강조된 가슴과 엉덩이, 잘록한 허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바비 인형은 출시 초기부터 외면받아야 했습니다. 루스는 디즈니의 TV 프로그램 미키마우스 클럽을 통해 바비 인형 TV 광고를 하며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 바비 인형은 어린 소녀들의 마음을 빼앗으며 출시 첫 해에 35만 1000개의 제품이 판매되며 흥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비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1961년 빌트 릴리의 제조사 글라이너 앤 하우저에서 빌트 릴리의 관절에 대한 특허 침해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마텔사의 변호사들은 2년이 넘게 소송을 해야 했고 결국 1964년 마텔사는 글라이너 앤 하우저로부터 빌트 릴리의 저작권 및 특허를 21,600달러에 구입하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루스 핸들러는 바비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바비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월드 오브 바비라는 소설이 출간되는데 바비의 본명은 바바라 밀리센트 로버츠, 아버지 조지 로버츠와 어머니 마가렛 로버츠와 함께 미국 위스콘신주의 윌로우에서 살고 있었고 윌로우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바비를 좋아했던 어린 소녀들은 바비의 남자친구를 묻는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던 1961년 3월 11일 드디어 바비에게 남자친구가 생깁니다. 그의 이름은 켄 카슨. 루스 앤들러의 아들이었던 켄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바비와 켄은 43년간의 긴 연애를 하다가 2004년 발렌타인데이 때 헤어지게 되는데, 이후 블레인 고든이라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기도 했지만 7년 뒤인 2011년 바비와 켄은 다시 재결합합니다. 바비는 개, 고양이, 말 등 50종 이상의 동물을 키우기도 하고, 스키퍼, 스테이시, 첼시 등 많은 가족과 여러 친구들이 등장하는 바비 이야기를 통해 바비는 오랜 기간 동안 어린 소녀들과 소통했고, 그러는 동안 인기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바비가 처음 출시될 당시 미국 사회에서 여성은 주로 가정주부이자 아이를 기르는 엄마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루스 앤들러는 바비 인형을 통해 어린 소녀들이 미래를 꿈꾸길 원했고, 많은 여성들이 전문직에 대한 꿈을 꾸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직업의 바비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비는 1960년대 초 패션 에디터, 간호사, 그리고 비행기 승무원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닐 암스트롱이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1969년보다 4년이나 빠른 1965년, 바비는 멋진 우주복을 입고 먼저 달나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973년에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직업, 수술복과 청진기를 착용한 외과의사 바비가 출시되었고, 1984년에는 에어로빅이 빅히트였던 당시 분위기를 따라 청록색 타이즈를 입은 에어로빅 강사 바비가 출시됩니다. 1985년에는 데이 투 나잇 CEO 바비가 출시됐는데,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인식과 꿈을 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We Girl Can Do Anything이라는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며 소녀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1986년 뉴웨이브 록 그룹의 리드싱어로 무대에 나타났고, 1989년 바비는 육군 장교로 시작해서 해군, 공군까지 군대의 모든 부서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비행기 조종석에 앉은 여성이 거의 없던 시기, 파일럿 바비가 출시되어 하늘 위에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1992년부터는 바비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첫 번째 대통령 바비는 미국을 상징하는 빨간색 정장을 입었고, 2016년에는 바비 대통령과 바비 부대통령 세트도 출시하는데, 소녀들에게 너희는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고 세계의 리더도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경이라는 직업이 극소수이던 1993년, 바비는 가장 좋아하는 핑크 컬러를 버리고 파란색 경찰복을 입고 경찰관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1995년에는 노란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소방관 바비, 1997년에는 고생물학자 바비, 2002년에는 비행기 조종사인 에비에이터 바비, 2006년에는 동물학자 바비, 2010년에는 브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전세계 소녀들에게 바비의 직업을 고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 뉴스 앵커와 컴퓨터 엔지니어 바비가 출시됐습니다. 2011년에는 소녀들의 상상 속 세계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건축 설계사 바비가 출시되고, 2014년에는 형사 바비, 2015년에는 영화 감독 바비가 출시됩니다. 어벤져스 열풍으로 슈퍼히어로가 인기를 끌던 2015년부터는 히어로가 아닌 바비 쉬어로즈가 해마다 출시됐습니다. 바비 쉬어로즈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만들어졌는데, 2015년에는 아카데미상 최고 감독 후보자부터 아티스트까지 영향력 있는 6명의 여성이 바비 쉬어로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016년에는 셰프와 무술가, 2018년에는 양봉가, 로봇 엔지니어가 출시됐고, 그 밖에도 60년의 기간 동안 200개가 넘는 직업을 선보였습니다. 바비 인형은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며 소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좋은 면이 있었지만, 한편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던 것은 완벽해 보이지만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던 바비 인형의 몸매였습니다. 175cm의 키에 몸무게 50kg, 36, 18, 33의 신체 비율. 이 때문에 바비 인형이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 출시되자마자 매진된 베이비시터 바비에는 소품용 책이 끼워져 있었는데, 그 책의 이름은 Don't Eat, 먹지 마였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 출시된 수면 파티 바비에는 살 빼는 방법이란 책과 110파운드, 49kg을 가리키고 있는 체중계가 소품으로 들어있었습니다. 마텔사는 바비 인형이 아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수십 년 동안 주장했지만, 2006년 발달심리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5살에서 8살 사이에 바비 인형에 노출되었던 소녀들은 바비 인형에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보다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날씬해지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결국 2016년이 되어서야 마텔사는 굴곡이 있는 체형, 작은 체형, 키가 큰 체형까지 3가지 새로운 체형의 바비를 출시하며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체형 버전의 바비 인형은 타임지 커버에 실리게 됩니다.